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민법 총칙 무효 취소 부분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무효에 대해서 좀 살펴보셨고, 오늘은 무효에 이어서 취소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보셨던 무효를 좀 짚어볼까요? 무효라는 거는 크게 네 덩어리로 하시면 됩니다. 개념하고 종류, 그 다음 효과하고 추인, 네 가지를 하시면 되는데, 무효라는 건 이게 무효예요. 둘이 딱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계약을 했다. 근데 계약이 성립이 됐는데 효력이 없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효력이 없는 걸 무효라고 그래요. 무효 옆에다 뭐라고요? 효력이 없다. 계약은 성사가 되는데 효력이 없다. 그럼 선생님들 질문 드릴게요. 땅 주인이 요구하는 금액은 10억입니다. 10억. 얘가 요구하는 건 10억이고요. 얘가 주겠다는 거는요 7억입니다. 7억. 그럼 둘 간에 합의가 돼요? 합의가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계약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거는 계약이 성사 안 된 거예요. 그죠? 계약이 성사 안 된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불성립됐다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불성립이다. 이건 계약이 안 된 거라고요. 왜? 둘의 의견이 틀리잖아요. 이건 불성립이에요. 무효는 뭐예요? 계약은 된 거예요. 계약은 됐는데 뭐를 못 갖췄어요? 효력 요건을 못 갖춘 거예요. 무슨 요건을요? 효력 요건을 못 갖춘 거를 뭐라고 그래요? 무효라고 그래요. 무효. 오케이요? 예. 가령 이 사람하고 계약을 했는데 땅 주인이 술에 만취 상태에서 술에 만취돼서 계약을 했다. 그럼 변별력 갖춘 사람이에요? 변별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무효입니다. 무효.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그럼 무효다. 종류요. 무효의 종류에는 뭐가 있었어요? 절대적 무효하고 상대적 무효가 있었어요.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는 뭐예요? 이 계약이 무효다. 그럼 우리 이거를 A에게 넘겼다. A는 B에게 넘겼다. B는 C에게 넘겼다. 땅이 C한테 넘어갔죠? 그럼 이게 절대적 무효면 갑이 누구로부터 뺏어올 수 있어요? C한테서 뺏어와 못 뺏어와? 뺏어와요. 그게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고, 상대적 무효는 얘가 선이면, 얘가 뭐면? 선이 3자에게는 뺏어와요 못 뺏어와요? 못 찾아와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상대적 무효라고 그래요. 그 다음 일부 무효. 법률의 경우에 일부가 무효면 원칙은 뭐가 무효? 전부가 무효다 이거죠. 전부 무효다. 그 다음 효과. 이게 거래가 무효면 어떻게 돼요?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법률의 행위가 무효면 어떤 효과가 생겨요?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준 거요. 서로 준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준 거. 돌려받는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부당이득으로. 무슨 이득으로?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부당이득으로 반환받는다. 무효면 준 거 다 돌려받는 거예요. 오케이요?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법률의 행위가 뭐가 되면? 무효로 처리되면 서로 주고받은 걸 어떻게 한다? 부당이득으로 돌려받는다. 오케이요? 요거 꼭 기억하는 거예요. 요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추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추인? 무효 행위를 추인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추후에 승인하는 거예요. 추후에 뭐 하는 거? 승인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추인이라고 그래요. 추인. 그럼 무효였던 게 추인을 하면 뭘로 돼요? 유효로 돼요. 유효로. 무효였다가 뭘로 돼요? 추인하면 유효로 바뀌는 게 무효의 경우에 추인이라는 거예요. 추인. 예,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뤄봤었고요. 오늘 보실 때는 유동적 무효라는 거예요. 무슨 무효? 유동적 무효라는 주제입니다. 유동적 무효. 그 유동적 무효는 요것 때문에 여기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무효의 종류를 보면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일부 무효, 전부 무효.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확정적 무효. 반대말이 뭐예요? 불확정적 무효죠. 그죠? 그 불확정적 무효 옆에다 쓰세요. 옆에다. 다른 말로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유동적 무효라고 그래요. 이 불확정적 무효를 다른 말로 무슨 무효? 유동적 무효다라는 말이. 유동적이라는 거죠. 유동적이다. 반대말이 뭐예요? 확정적이죠. 확정적이에요.
그죠? 확정적이에요.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어떤 아이가 하나 태어났어요. 걔가 나중에 자라서, 나중에 이 아이가 자라서 대통령이 되는 거를 확정된 거예요? 불확정된 거예요? 확정된 거? 아니죠. 불확정이죠. 그죠? 그 확정이라는 말은 뭐예요? 정해졌다는 거예요. 정해졌다. 그게 확정적인 거고요. 불확정인 거는요? 정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유동적이라는 거예요. 유동적이다.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갈지는요? 불확정, 유동적입니다. 그럼 우리가 합격할지 안 할지요? 유동적이죠? 불확정이죠. 그래, 거기 보세요. 불확정 무효 옆에 보세요. 무권 대리 행위요. 무슨 대리 행위? 무권 대리 행위는 이게 왜 불확정일까요? 무권 대리 행위 옆에다 써보세요. 무권 대리 행위 옆에다. 법률 행위가 확정적인 게 있고요. 확정적인 게 있고요. 불확정적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무권 대리는 왜 불확정해요? 무권 대리는 나중에 뭐하면? 추인하면 뭐가 되느냐? 유효가 돼요. 유효가. 뭐하면? 추인하면 아까 뭘로 된다고 그랬어요? 유효로 되는 거예요. 추인 거절하면 무효가 돼요. 추인 거절하면 무효가 돼요. 그러니 이거는 나중에 본인이 처리하는 거에 따라 나눠지잖아요. 추인을 해버리면 뭐가 되고요? 추인하면 뭐가 돼요? 유효로 돼요. 유효로. 추인하면 유효로 되고요. 추인 거절하면 뭘로 돼요? 무효. 그러니까 지금은 뭐야? 지금은 확정이에요? 불확정이에요? 불확정 상태요. 불확정이다. 불확정 상태에 놓여 있구나. 그죠? 예.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나와요? 토지거래 허가 전에. 무슨 거래 전에? 토지거래를 뭐 했어요? 허가받기 전에 계약을 했어요. 계약은 했는데 뭐를 받기 전에요 지금? 허가를 얻어내기 전에요. 그럼 이게 보세요. 나중에 뭘 받으면? 허가 받냐 못 받냐에 따라 틀려지잖아요. 그죠? 뭐를 받으면? 허가를 얻으면 뭐가 돼요? 허가 얻으면 유효가 됩니다. 유효로 돼요. 유효로. 거꾸로 허가를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게 되면 반대로요. 유효의 반대가 뭐예요? 무효가 되는 거죠. 무효가. 이게 나중에 벌어질 일입니다. 나중에 벌어질 일이. 허가를 얻냐 못 얻냐. 나중에. 그죠? 나중에. 그럼 지금은 뭐예요? 허가받기 전에는 확정이에요? 불확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불확정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불확정 상태다. 연결되시죠? 불확정이구나. 하나 더 써볼게요. 그럼 하나 더. 조건부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그냥 했어요? 조건을 걸었어? 조건을 걸었어요. 조건을. 땅을 사는데요. 땅에다 어떻게 해서 땅 매매를 하면서 건축허가 나면 뭐 나면? 건축허가 얻으면 유효로 하자. 그럼 건축허가는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날 수도 있고 못 날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불확정한 거죠. 그죠? 불확정 상태 얘기예요. 조건부 계약도 조건을 뭐 하기 전? 조건이 성취되느냐? 성취된 때 그러면 유효가 되는 거고 불성취되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 이것도 조건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죠. 조건에 따라서 나눠집니다. 조건에 따라서 성취되느냐 불성취되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그래요? 확정적이라고 그래요? 불확정적이라고 그래요? 아 이거 불확정이구나. 세 가지요. 무권대리. 두 번째는 허가 전에 땅 산 거. 그 다음에요? 조건부 계약한 거. 조건부 계약. 이게 다 불확정이구나라는 거 챙기시는 거예요. 그죠? 예, 이 정도 챙기시면 돼요. 논점의 핵심은 뭐예요? 확정된 거예요? 확정이 안 된 거예요? 그걸 불확정 상태 또는 유동적이다라고 그래요. 유동적이다. 자, 그래서 교재 125쪽 보시면 유동적 무효 옆에 뭐라고 돼 있어요? 불확정 무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게 그런 개념이에요. 여기 볼게요. 여기 이렇게요.
땅을 샀습니다. 근데 이 땅이 어느 구역 이게요? 토지거래 무슨 구역? 허가구역에 자리 잡았다. 허가구역에 이 땅이. 허가구역에 땅을 딱 자리를 잡고 있더라. 그럼 저걸 허가구역으로 묶은 건 왜 묶은 거죠? 무절제한 투기요. 투기 방지를 위해서예요. 뭐를 방지하게 해요? 투기를 방지하려고요. 이걸 허가구역으로 묶어버렸습니다. 지금은 많이 풀었죠. 많이 허가구역에다 풀었습니다. 예. 부동산이 워낙 침체가 돼가지고 허가구역에다 많이 풀어놨어요. 어쨌거나 이 거래가 허가구역에서 땅을 매매를 했다면, 그래도 이 땅을 을이 10억이요. 10억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했다. 그런데 아직 뭐 하기 전에요? 허가받기 전입니다. 이게 허가받기 전의 상태예요. 지금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다 그래 쓰시는 거예요. 뭐 받기 전이요? 허가받기 전의 상태다 이거죠. 허가받기 전이다. 그럼 이거는 이 허가에 따라 나눠지는 거예요. 허가에 따라서. 허가가 날 수도 있고 못 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허가가 날 수도 있고 못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뭘 얻으면? 허가를 얻으면, 토지거래 허가를 얻으면 뭐가 돼요? 이 매매 계약한 거는? 유효로 확정돼요. 유효로 확정됩니다. 유효로 확정된다. 유효로 확정. 그 전에는요. 허가받기 전에는 확정이에요? 불확정이에요? 불확정 상태입니다. 허가를 얻어야 확정된 거예요. 유효로. 근데 허가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허가를 못 얻을 수도 있어요. 그죠? 허가를 못 얻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이 이 땅의 거주자가 아니다. 실거주자가 아니다. 그러면 시청에서 허가를 안 줘요. 그죠? 보니까 이 사람 여기 거주자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허가 얻어요? 불허가 돼요? 불허가 처분되면, 불허가 처분이요. 불허가 처분. 허가를 안 내줘요. 여기 거주자가 아니니까. 예. 그러면 뭘로 돼요? 확정적 무효로 돼요. 확정적 무효. 허가에 따라서 허가를 중심에다 놓고 이 허가가 가운데입니다. 허가를 얻었냐 못 얻냐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 허가 받은 거예요? 받기 전에요? 이 상태를 뭐라고 그런다? 유동적 무효라고 그런다. 무슨 무효라고 그런다? 유동적 무효, 이런 표현을 씁니다. 유동적이다, 불확정이다. 됐나요? 네,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쉽습니다. 허가 얻었냐, 허가를 못 얻었냐, 이렇게 그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예, 이게 네모로 돼 있어요. 이게 네모로 쫙 돼 있어요. 네모로 이렇게 해서. 이게 네모, 여기도 네모로. 그럼 정리가 딱 돼버립니다. 아주 깔끔하게. 이때 허가 받기 전에 이 상태예요. 뭐 받기 전에요? 허가를 아직 못 얻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땅을 샀는데. 그죠? 그럼 여기 볼게요. 계약서 볼게요. 여기 계약서를 들여다볼게요. 계약서를. 계약서를 봤더니 뭐가 나와요? 이게 나와. 이게 나와요. 계약서에 있는 거를 볼게요. 계약서에. 자, 지금 허가구역입니다. 근데 허가는 못 얻었습니다. 허가 받기 전입니다. 자, 여기다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계약서에 들어갔어요. 계약금은 지불하고요. 계약금은 얼마 지불하고요? 이게 10억이니까 얼마를? 1억이요. 10% 1억을 지불을 했고 선지급을 했고, 이제 남은 게 뭐가 남았어요? 중도금하고 잔금 남았어요. 이거는 선지급하고 중도금 얼마? 6억. 잔금 그럼 얼마? 3억. 요 중도금은 한 달 후에 지불하고, 잔금은 언제요? 2달 후에 지불한다. 2달 후에 지불한다라고 특약을 했어요. 지불하기로 한다. 이게 특약사항이에요. 그리고 2항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걸 어기면 대금 지불을 위반하면 그럼 어떻게 해요? 중도금을 한 달 후에, 잔금은 2달 후에 지불하기로 하는데, 이걸 위반하면
대금 지불을 위반하면 어떻게 한다? 계약금은 어떻게 하기로 해요? 계약금은? 몰수 처리한다 라고 한 거예요. 계약금은 무슨 처리한다? 몰수 처리한다. 매도인이 몰수시켜버린다 이거. 이렇게 특약을 넣어버린 거예요. 오케이요? 오케이. 자, 그런 상태인데 지금 아직 뭐를 받기 전에? 허가는 들어오기 전, 허가는 얻기 전입니다. 그리고 여기 한 달 후가 지났어요. 그럼 매수자가 뭘 줘야 돼요? 매수자가 중도금을 저 매도자한테 치러야죠. 여기서 그런데 중요한 시비거리가 생긴 거예요. 왜 시비거리냐? 뭐를 받기 전에요? 허가를 득하기 전이에요. 그럼 이 매수자는 특약대로요. 계약서대로 이 중도금을 넣어야 돼요? 안 넣어야 돼요? 넣어야 되는 거예요? 안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죠? 보세요. 관청이 허가를 받기 전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계약서에 뭘 넣었어요? 계약서에 넣어버렸어요. 이거를 뭐라고요? 언제까지 넣는다고? 한 달 후에 중도금 6억을 지불하기로 넣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면? 위반하면, 대금 지불을 위반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계약금 몰수한다고요. 강력하게 넣어놨어. 계약금 몰수 처리한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럼 매도인은 계약서대로 뭘 요구하겠어요? 중도금 요구하겠죠? 계약서대로 돈 달라. 만약 안 주면, 한 달 후에 돈을 안 주면 뭐 하겠다? 네, 1억을 몰수하겠다 이거지. 이거 몰수하겠다 라고 매도인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럼 매수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넣어야 된다? 안 넣어도 된다? 첫 번째. 그죠? 두 번째. 안 넣으면 계약서대로 어떻게 돼요? 계약서대로 몰수한다? 예, 이게 이제 문제가 됐잖아요. 그럼 벌써 법적으로 문제가 됐어요. 이게요. 충돌이 생겼죠? 예, 분명하게 서로 접점이 생겼어요. 접점이. 예, 이때 우리 대법원의 견해는 허가를 받기 전에는 뭐라고 이 거래가? 무효요. 유동적 무효예요. 무슨 무효? 그럼 유동적 무효는 무효요, 유효요? 지금은요? 지금은 뭐예요? 왜요? 유동적을 빼니까 뭐예요? 무효야, 무효 이거요. 이 사람들아 여기는 허가구역일세. 허가구역이면 뭐를 얻어야 되네? 허가를 받기 전이네. 그러니 니네 둘이 한 거래는 뭘세? 무효일세. 무효인데 이거는 유동적일세. 왜요? 허가 얻을 수도 있고 나중에 못 얻을 수 있네. 그러니 유동적이네. 어쨌거나 계약은 뭐네? 무효네. 무효죠? 무효입니다. 무효. 오케이요? 다만 유동적일 뿐이에요. 이게 유동적이다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두 가지를 같이 먹어야 돼요. 그죠? 무효인데 유동적이다. 왜? 못 얻을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잖아. 이게. 그럼 이게 무효라는 말은 계약이 우리가 무효라는 말을 우리가 지난번 했어요. 서로 간에 약속한 걸 줘야 돼? 안 줘도 돼?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왜요? 계약이 뭐니까? 무효니까 이거를 안 줘도 된다는 말. 이거를. 그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돼요? 중도금을 한 달 후에 넣어야 돼? 안 넣어도? 안 넣어도 법적 책임이 없다 이거예요. 이제 해결이 실마리가 보여요. 이게 뭐기 때문에? 무효기 때문에. 무효이라는 말은 뭐예요? 서로 간에 뭐가 없어요? 서로 간에 책임이 없어요. 서로 간에 뭐가 없어요? 책임이나 채무가 없어요. 채무가 서로 간에 없는 거예요. 채권 채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게 첫 번째입니다. 거기다 별 3개 해서 서로 간에 뭐가 없어요? 채권 채무가 서로 없다. 별 3개. 그럼 채권 채무가 없다는 말이 뭐예요? 그 다음에 있어요. 이행 청구를 못한다. 그 말이 뭐예요? 잔금 요구 못한다. 뭐 못해요? 잔금 요구를 못하는 거예요. 얘한테 가서. 왜? 무효기 때문에 이게. 그럼 이 말을요. 요 두 번째 항원에 이제 해결해 보세요. 대금 지불을 위반하면 뭐 하기로 했어요?
계약금 1억을 몰수한다고 그랬죠? 그럼 몰수 됩니까? 안 됩니까? 몰수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무효기 때문에. 오케이요? 예. 그럼 거기다 써보세요. 잔금 요구 못한다. 옆에다 뭐라고요? 계약금도 몰수 처리 못한다. 쓰셔요. 거기다 뭐라고요? 계약금을 뭐 할 수 없다? 몰수 처리할 수 없다 이거예요. 왜요? 무효니까. 이게 무효니까 계약금 몰수를 할 수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시험 잘 나와 거기요. 그 다음 채무불이행 책임이 없어. 계약을 뭐 할 수 없어요? 해지할 수 없다. 이 말이 뭐예요? 얘가 뭘 안 주면? 얘가 뭐 안 주면? 중도금을 안 줬어. 한 달 후에. 그리고 잔금도 안 줬어요. 그랬더니 매도인이 연락 왔어. 뭐라고 연락 왔어요? 이 거래를, 이 땅 매매 계약을 뭐 하겠다? 해지하겠다. 왜? 네가 돈 안 주니까, 네가 이 돈을 안 주니까 내가 뭐 하겠다 이쪽에서? 해지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게 돼야 안 돼요? 해제 처리가 안 돼. 해제 처리가. 해제 처리할 수 없다. 별표. 계약을 뭐 할 수 없어요? 해지할 수 없다. 별표. 해지할 수 없다. 네, 유동적 무효의 중요한 특징이 서로 간에 채무가 없습니다. 채무가. 이거 돈 안 줘도 됩니다. 거꾸로 매도인은요. 매도인은 땅 넘겨야 돼? 안 넘겨도 돼? 땅 안 넘겨도 되고 얘는 돈 안 줘도 돼. 이 말이야. 이 말. 채무가 없다는 말은. 그죠? 그럼 돈을 안 줘도, 얘가 돈을 안 줘도 계약을 뭐 할 수 없어요? 계약을? 해제를 해요? 해제를 못 해요? 해제를 못 한다는 말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해제를 못 해요. 해제를. 근데 알아둘 게 하나 있어요. 알아둘 게. 여기 옆에다 한번 써보세요. 해제는 예. 해제는 일단 두 가지가 있어요. 법정 해제. 법정 해제가 있고요. 계약금 해제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써보세요. 무슨 해제요? 법정 해제와 또 하나는 무슨 해제? 계약금 해제로 두 개로 나눠요. 법정 해제는 뭐냐? 법정 해제는 언제 하는 거냐? 일방이 뭐를 위반했을 때요? 채무를요. 채무를 위반했을 때, 채무를 뭐 했을 때? 불이행할 때 하는 게 무슨 해제요? 그때 써먹는 게 법정 해제예요. 법정 해제. 일방이 뭐를 위반했을 때요? 채무 불이행이 됐을 때, 일방이 채무 불이행을 했을 때 써먹는 해제가 무슨 해제? 법정 해제라는 거예요. 계약금 해제는 그럼 뭐예요? 일방이 뭐 하기 전에? 중도금 주기 전에 뭐 하기 전에? 중도금 지불 전에, 중도금을 뭐 하기 전에? 넣기 전에, 중도금을 넣기 전에 뭐 하는 거예요? 계약금 2배 물고, 계약금 몇 배? 2배 물고요. 계약금을 2배 주고 해제하는 거, 해제하는 거. 그걸 무슨 해제라고 그래요? 계약금 해제라고 그래요. 계약금 해제. 단 이 계약금 해제는 언제만 가능해요? 언제까지만? 뭐 넣기 전에요? 중도금 넣기 전까지만 돼요. 중도금 넣기 전까지만. 요게 틀려. 중도금 넣기 전까지 2배 물어주는 거예요. 몇 배 물어주고요? 받은 거 2배 물어주고 끝내는 걸 무슨 해제? 계약금 해제라고 그래요. 계약금 해제. 그럼 이 계약금 해제는 언제는 불가능해요? 중도금 집을 들어가면. 물 건너간 거예요. 이거는. 그 해제는, 우리가 다룬 해제는 앞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무슨 해제하고? 법정 해제하고 또 하나는 무슨 해제? 계약금 해제. 두 가지가 있다. 그럼 여기서는 보세요. 법정 해제는 전제조건이 뭐예요? 전제조건. 일방이 뭐를 위반해야 돼요? 채무불이행이라는 게 있어야 돼. 있어요. 그래야만 해제가 되는 게 법정 해제예요. 그럼 여기는 보세요. 여기는 서로 간에 뭐가 없습니까? 서로 간에 돈하고 땅을 줄 채무가 없죠. 그럼 뭐가 없어요? 채무불이행이 없어. 그래서 여기서 해제는 무슨 해제예요? 법정 해제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해제? 법정 해제를 못한다 이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십니다. 그죠? 그럼 거꾸로요. 이거는 돼, 안 돼, 이거? 이거는요. 얘가 받은 계약금이 얼마예요? 1억이죠, 1억이죠? 그죠? 그럼 얘가 몇 배 물어주고 뒤집을 수 있어요? 2배 제공하고요. 계약금의 몇 배 제공하고 2배 제공을 하고 해지하는 거. 이걸 무슨 해지라고 그랬어요? 계약금 해제는 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뭐는 못해도요. 무슨 해제는? 2번은 무슨 해제? 법정 해제는 못합니다. 그죠? 근데 법정 해제가 아니라 무슨 해제? 계약금을 2배 물어주고 해제하는 거. 이건 못해요, 해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 대칭이 되는 거예요. 서로 대립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제 여동생이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갔는데 너무 어려운 집에 시집을 갔어요.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반대를 했어요. 야, 너 그 집에 왜 가냐고. 장남이에요, 장남. 일단 최악이죠. 두 번째요. 홀어머니예요, 홀어머니. 시어머니가 홀어머니예요. 시어머니. 거기다가요. 시동생들 잔뜩 있어요. 거기를 간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반대를 막 했어요. 그랬더니 둘이 반대하면 더 사랑은 뜨거워져요. 그죠? 예, 둘이 그냥 결혼해버렸어요. 결혼했어요. 근데 뭐 지금은 잘 삽니다. 아주 잘 살고 있는데 거기 그 중에 시누이가 예, 금융기관에 다니다가 나오셨어요. 나오셔가지고 이 부동산을 하셨는데 부동산 거래할 때마다 대박이 된 거예요. 대박이. 그분이 땅을 샀어요. 여기를. 땅을요. 얼마 주고 사느냐면 18억을 주고 샀어요. 18억을 주고 땅을. 거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근데 이 땅을 사는 이분이 그 땅이 허가구역에서 뭐 할 거라고요? 풀리면 대박이에요, 쪽박이에요? 대박입니다. 이거 풀리기만 하면 돈 엄청 벌죠. 그 정보를 입수를 했어요. 그래서 땅을 18억에 샀어요. 그죠? 근데 다행히 이쪽은 알고 있어, 정보를. 근데 이 땅 주인은요? 모르는 거야. 그럼 정보가 불균형하죠? 예, 그래서 거래가 됐어요. 근데 이 땅 사는 사람은 알고 산 거야. 이게 풀린다는 거. 곧 풀린다 이거. 6개월 안에 풀린다는 정보를 입수한 거예요. 그래서 샀어요. 여러분이 땅 매수자예요. 그러면 계약을 할 때 속으로 뿌듯하죠? 문제는요. 그럼 이 계약금을 많이 걸어요? 좁게 걸어요? 많이 좁게. 와 많이 걸어요. 좁게 걸면 어떻게 돼? 좁게 걸면 여기서 어떻게 나중에? 2배 물어버리고 그냥 얼마 안 되니까 던져버리면 되거든요. 그죠? 제 여동생 그 시누이분은 얼마를요? 16억을 걸어서 16억을. 뭐를요? 계약금을. 오케이요? 그리고 계약금을 걸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가서 말뚝을 박았대요. 말뚝을 박아버렸어요. 가가지고. 자기 땅에 아직 아니에요? 아니죠. 뭐만 들어갔어요 지금? 계약금만. 근데 말뚝 받고 나는 걸 보니까 이 땅 주인이 뭐라는 거예요? 시방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지금. 뭐만 받았는데 지금? 계약금만 받았는데 문제는 이게 90%잖아요. 이게 90%가 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땅 주인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말뚝 빼셔요 그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서로 거기서 일단 언쟁이 붙은 거예요. 그러고는 땅 주인이 정보를 알아보니까 뭐예요 이게? 아 이게 이 땅이 풀린다네 이게. 나만 몰랐네 나만. 그래 어떻게 하고 싶어요? 팔기 싫어. 나오고 싶어. 나오려고 보니까 뭐야? 2배요 2배. 36억을. 그죠? 그래 해제를 못한 거 아니에요 해제를. 너무 이게 많이 들어가가지고. 이거죠 이거. 요걸 알면 이걸 막을 수 있어요. 해제를 못하게. 그죠? 예, 이걸 알면. 요거 알면. 그리고 요게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된 거예요. 뭐는 못해도요? 법정 해제는 못합니다. 법정 해제라는 말은 이쪽에서 뭘 안 줬을 때요? 이쪽에서 뭘 안 줬을 때? 중도금 안 넣었다. 중도금 안 넣었을 때 하는 해제가 무슨 해제? 법정 해제. 이쪽에서 법정 해제로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쪽에서 뭐를 안 주면? 그 시누이가 중도금을 안 넣었다. 그럼 무슨 해제? 법정 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가 허가구역이면 안 돼. 그죠? 허가받기 전에는 법정 해제를 못 해요. 대신에 무슨 해제? 계약금 해제는 한다 이거죠. 이거. 이 카드다, 이 카드. 이해되시나요? 예, 요거 이제 감 잡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 이제 팁으로 꼭 기억하실 게, 여기는 지금 무슨 구역입니까? 허가 구역이죠. 그럼 허가를 얻도록 서로 협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뭐를 받도록? 허가를 받도록 우리 쌍방간에 협조합시다, 이거. 그걸 뭐라고 그래요? 허가 절차에 뭐 해줄 의무? 거기다 써도 돼요. 협력 의무요. 무슨 의무? 협력 의무가 있다. 협력 의무. 이거 뭐를 받도록? 허가 받도록 협력을 하자, 이거죠. 이게 요게 이제 아주 중요한 실마리가 돼요. 이거 여보쇼, 이거 허가 받도록 협조 좀 해주죠, 우리 쌍방간에. 요게 그래서 거기다 이제 써보는 거예요. 거기다 써보세요. 쌍방이요, 일방이요, 쌍방이요? 쌍방이 매수자, 매도자, 쌍방이 어떻게 했어요? 협조를 잘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협조를 잘하면, 그래, 허가 얻으면 끝나는 거야. 근데 쌍방이 어떻게 하면? 비협조하면. 협조예요, 비협조예요? 누가요? 일방이요, 쌍방이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무효 처리되고 끝나요. 이게 무효 처리되고 끝나버립니다. 그래, 협력 의무에 대해서 나중에 심도 있게 더 다루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일단 여기요. 유동적 무효. 허가받기 전에는 뭐를 못해요? 서로 간에 뭐가 없어요? 채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나 땅을 줘야 돼, 안 줘도 돼? 안 줘도 된다라는 거, 이거 그래. 꼭 기억합시다, 이거. 실무에서도 중요하고요. 시험에도 아주 자주 출제가 되는 중요 논점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그래서 유동적 무효 살펴보셨습니다. 쉬셨다가요, 취소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